서울 어느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새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보였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던 이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어머니의 현명함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과 욕심 그리고 배신이 뒤엉킨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어느 한 아파트 단지.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식탁 위에 은은한 빛을 그렸습니다. 김양순 할머니는 70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아들과 새 며느리를 위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밑반찬과 갓 지은 흰 쌀밥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민수야, 은주야, 아침 먹으러 오세요. 김양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민수와 김은주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은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기만 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공기 속을 스치는 침묵의 아침 식사였어요. 김양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가시질 않았죠. 은주야, 오늘 저녁은 뭐가 먹고 싶니? 김양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은주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는 어떠니? 저도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민수가 말했어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바쁘니 나 혼자 간단히 먹을게.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데 은주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생활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양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니? 저희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지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은주야, 그건 내가 다 낼 거야. 어머니께 부담드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연금이 나오시잖아요.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양순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래, 내가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건 당연한 일이지. 얼마를 내면 될까? 월 5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은주야, 그건 좀. 괜찮아, 민수야. 김양순이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은주 말이 맞다. 내가 여기서 함께 살면서 식비와 공과금도 늘어날 테니 내 몫은 내가 부담해야지. 50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김양수는 무언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김양수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은주는 모두 늦게 귀가했어요. 김양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은주가 화장이 짙게 남아있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식은 즐거웠니? 김양순이 물었어요. 네, 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곧 승진할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서 술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김양수는 아들의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그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김양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 그 돈으로는 부족해.
더 얘기해봐야 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양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적어도 지금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김양수는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죠. 깨지기 쉬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 가정에서 김양수는 자신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김양순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가운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양수는 이제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며느리에게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돈을 건넬 때마다 은주의 눈빛에서 무언가 더 바라는 듯한 욕심을 발견했죠. 김양수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연금은 월 120만 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약값과 개인 용돈으로 빠듯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김양순이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에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 시아버지 제사니까 정성껏 준비해야지. 김양수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둘은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달리 활기차게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문제는 계산대에서 발생했죠. 어머니, 제가 지갑을 놓고 왔네요. 어머니께서 먼저 계산해 주시겠어요? 집에 가서 바로 드릴게요. 은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망신당할 순 없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낼게. 계산 금액은 15만 원. 김양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은주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김양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결국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은주야, 장 보는데 쓴 돈. 아, 맞다. 은주는 연기하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깜빡했네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이번 제사 비용은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아버지 제사인데. 김양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주말 제사날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양순의 동서와 사촌들, 그리고 민수의 사촌 형제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죠. 제사상은 풍성했지만 김양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보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 준비에 추가로 20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김양순의 동서가 물었어요. 양순아, 요새 민수네랑 같이 사는 거 어때? 며느리가 잘해? 그럼요, 은주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몰라요. 김양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한숨을 쉬니? 무슨 일 있어? 동서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걱정이 많으시죠? 모두의 시선이 김양순에게 향했어요. 김양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죠. 괜찮다니까. 김양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아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고. 은주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약값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한 친척이 불쑥 지갑을 꺼냈습니다. 양순아, 약값은 꼭 챙겨 먹어야지. 이거 받아. 10만 원이 건네졌어요. 김양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였죠.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양수는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삼켰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였죠. 양순아, 괜찮니? 아까 제사 때 들렀다가 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 영자야. 김양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무슨 일인데?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 김양순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연금에서 생활비를 내는 것부터 제사 비용 문제,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의 망신까지. 박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순아, 그 며느리 수상하다고 내가 그랬지? 결혼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너무 급하게 결혼했잖아. 그래도 민수가 좋아했으니까. 김양수는 여전히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진짜 민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뭔가 이상해. 내가 알아볼게. 통화를 마치고 김양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급격히 변한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금전적 요구.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연금마저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양수는 평소와 같이 아침상을 차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식사 중에도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눈빛에서는 탐욕이 느껴졌죠. 김양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어쩌면 큰 실수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통장에서 돈을 좀 빼셨더라고요? 갑자기 은주가 물었어요. 김양수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통장을 왜 내가 확인하니? 아, 어머니 약값 때문에 제가 대신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출금하신 것 같아서요. 은주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통장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알았어요. 걱정해서 그랬어요. 은주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와 은주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김양수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어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 2번의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찾은 10만 원, 다른 하나는 50만 원? 김양수는 기억에 없는 출금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머니, 김양순의 생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앞에 서 있는 은주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김양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은행 앞에서 마주친 김양순과 은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양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통장 잔고가 궁금해서 왔지. 근데 넌 회사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은주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오늘은 반차를 썼어요. 중요한 개인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혹시 통장에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김양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김양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내일 보러 가렴. 김양수는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떼어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저녁에 뵐게요, 어머니. 은주가 떠나고 김양수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폈어요. 의심스러운 출금 내역은 ATM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약 2주 전 은주에게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통장과 카드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김양수는 손을 떨며 통장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양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민수의 결혼 생활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김양수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양순 씨. 고개를 들어보니 단지 내 이장 역할을 하는 박노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남자는 가끔 김양순에게 관심을 보이곤 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양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민수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건 아닌가요? 김양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박노인은 벤치에 함께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김은주 씨가 전에 사기 결혼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사기 결혼이요? 김양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노인분의 아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노리다가 들통난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법적 처벌까진 안 받았지만 이혼하고 합의금을 받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김양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실 건가요? 제 아들이 경찰서에서 일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김양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은주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이제 김양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욕심과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중에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정어머니 생신이에요. 선물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김양수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30만 원 정도요. 명품 스카프를 드리고 싶어서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내가 줄게. 어머니한테 돈 받지 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어머니 선물을 사주는 게 예의죠.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 돈이 넉넉히 있는 거 알아요.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양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통장 잔고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기막힌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돈을 찾아서 줄게. 다음 날 김양수는 서둘러 은행에 가서 통장의 모든 돈을 새로운 계좌로 옮겼어요. 은주가 퇴근 후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친정어머니 선물 돈. 김양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 병원비로 다 썼어. 통장에 돈이 없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병원비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내 나이에 이런저런 검사가 많아.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렴. 김양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통장을 살펴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요. 그날 밤 김양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왜 자꾸 어머니 돈을 노리는 거야? 우리가 벌어서 살면 되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조금 도움받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당신도 승진해서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은주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잖아. 어머니 돈에 의존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결혼할 때. 그건 당신 어머니가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때지. 은행 예금만 5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집값은 또 얼마야? 우리가 조금씩 받아도 되는 거 아냐?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예금액을 알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냥 통장 보관하면서 알게 됐어. 김양수는 눈물을 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전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주가 돈 때문에 힘들게 하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는 강하니까. 너는 일에 집중해.
민수가 떠난 후 김양수는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금부터 며느리의 행동이나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김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김양수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은주와의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여사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신가요? 김양수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향했어요. 박노인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주 씨의 전 남편 정보예요.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더군요. 그리고 여기 전 시어머니와의 분쟁 기록도 있습니다. 김양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은주는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었고 2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노부모와 함께 사는 아들과 결혼해 재산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민수에게 보여줘야 해요. 김양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은주 씨가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아들을 위해 냉정하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해. 김양수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식사 시간과 저녁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주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진행 상황은 어때? 무슨 소리야, 빨리 진행해야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려고. 은주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김양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어요. 은주는 통화 중이라 김양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 노인네가 통장에서 돈을 다 빼버렸다니까?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래도 집이 남았잖아.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아내면 돼. 나 이번에는 실패 안 해. 김양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의심은 현실이 되었어요. 은주는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돈을 노리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자 김양수는 얼른 녹음기를 감추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은주야, 아침 먹으러 와라. 김양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주가 식탁에 앉을 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양수는 이제 그 거짓된 미소를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김양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식사 후 민수와 은주가 출근하고 나자 김양수는 서둘러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중요한 증거를 얻었어요.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함께 해보시겠어요? 무슨 계획인데요? 김양순이 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개발 설명회가 열립니다. 인근 땅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퍼뜨릴 거예요. 사실은 가짜 설명회지만 이를 통해 은주 씨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김양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을 내볼 겁니다. 만약 은주 씨가 돈에 관심이 많다면 반드시 관심을 보일 테고, 그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양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예정대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짜 부동산 설명회를 열었어요. 마치 공식 행사처럼 현수막도 걸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죠. 김양수는 일부러 아침 식사 때 이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설명회가 있대. 이 근처가 재개발된다나? 은주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디서 하는데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2시에 한대. 나도 한번 가볼까 싶어. 김양순이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갈게요. 은주가 서둘러 말했어요. 민수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김양순과 은주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박노인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주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박노인이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파트 단지 인근의 중요한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우리 아파트 가치는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은주의 눈은 더욱 빛났고 김양순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될지 등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이 이제 대박 났네요. 이참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건 어떨까요? 김양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민수에게 줄 거야. 아니요, 지금 팔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지인에게 물어볼게요. 내일 당장 알아봐야 해요. 은주의 눈빛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집에 도착하자 은주는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은주의 모든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죠. 그날 밤 김양수는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은주 씨가 이전 결혼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거든요. 전 남편과 아직도 연락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김양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남편과요? 네, 이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모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다음 날부터 김양수는 은주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특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그녀가 받는 전화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틀 후 은주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니? 김양순이 물었습니다. 아,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일찍 가야 해요. 은주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김양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은주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든 몸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은주는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한 후 어느 조용한 카페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양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김양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박노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잠시 후 박노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잘 보이게 한 장 더 찍어주세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양수는 용기를 내어 카페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가에 앉아 있어 밖에서도 잘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더 찍어 박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박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은주 씨의 전 남편 맞아요.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이미 2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김양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은주 씨의 통화 녹음, 오늘 만남 사진, 그리고 그들의 과거 기록까지. 이제 민수 씨에게 알려야 할 때예요. 김양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더 늦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민수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이틀 후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은주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김양수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양수는 민수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게 보여줄 게 있어. 김양수는 조심스럽게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주의 통화 녹음부터 카페에서 전 남편과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그들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김양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뿐이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양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녀와 대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결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과 직면할 시간이었어요. 대면의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은주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김양수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 은주의 말은 식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앉아.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줄게.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김양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질문에 대답해. 민수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남자는 누구지? 강민호, 내 전 남편 맞지?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모든 걸 알았어. 민수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노인네가 통장에서 돈을 다 빼버렸다니까?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아내면 돼. 나 이번에는 실패 안 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민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것도 농담이야? 그는 또 다른 증거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은주의 과거 결혼과 이혼 기록, 그리고 사기 혐의에 관한 자료였어요. 당신은 이미 2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노인이 있는 가정에 접근해 재산을 노렸어. 이번이 3번째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고 수줍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죠. 그래, 맞아. 너희 같은 바보들 속이는 건 너무 쉬웠어. 은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특히 당신 민수. 남자가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어떻게 살아? 항상 엄마 뒤에 숨어서 자기 주장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김양수는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선택한 거니? 쉬웠으니까요. 은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마마보이 아들. 집 한 채에 은행 예금까지. 완벽한 타깃이었죠. 민수의 얼굴이 상처로 일그러졌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오, 정말?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엄마 편만 들었나? 나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 못했으면서. 김양순이 끼어들었어요. 은주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왔어. 우리 가족이 된 너를 진심으로 환영했는데. 가족? 은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너, 강민호와 계속 만난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린 이혼한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죠. 같은 패턴으로 여러 집을 노리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하자. 지금 당장. 좋아요. 은주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데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이 집의 반값은 당연히 내 몫이고. 김양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요? 은주가 비웃었어요. 이혼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고통받았는지, 매일 밤 울었는지.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판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김양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해봐.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내가 과거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 결혼을 했다는 기록, 전 남편과 공모한 증거, 그리고 내 돈을 빼돌린 증거까지.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행 CCTV에 내가 내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 그리고 내가 강민호에게 보낸 송금 내역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구속될 수 있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난 이제 여기 없을 거예요. 돈 따위 필요 없어. 가기 전에 이것도 알아둬. 김양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쯤 강민호도 조사받고 있을 거야.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럴 수는 없어. 강민호도. 민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주야,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가족?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난 그냥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건 결국 자신을 망치는 길이야. 김양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오는 거야. 은주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그런 교훈 따위 필요 없어요. 난 이제 가요. 경찰이 곧 올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양순이 문을 열자 박노인과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 계신가요? 사기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분노에 찬 눈빛을 김양순에게 던졌어요. 당신들이 이길 줄 알았다면 난 더 빨리 행동했을 텐데. 경찰이 은주를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어요. 김양수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김양수는 부드럽게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 근데 왜 엄마가 사과해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 말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은주에 대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양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하기도 하지. 넌 그저 너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나아가면 돼. 김양순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물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김양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단다. 그날 밤 김양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더 이상 은주의 속임수에 놀아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어요. 김양수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은주라는 장벽이 없었어요. 엄마,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은주와 강민호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한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가자. 진실을 모두 밝히는 게 중요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양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느냐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엄마 말 더 잘 들을게요. 김양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안 들어서 이제 와서 해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서 김양수는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다시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노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은주와 강민호 모두 구속됐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전과가 있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박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겠네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박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그나저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김양순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녀와 아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양순과 민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은주와 강민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민수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양수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고마워. 요즘 내가 부쩍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양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 김양순이 물었어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IT 쪽으로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양수는 놀랐지만 아들의 결심에 찬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응원할게. 근데 자금은 어떻게 준비할 거니?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지 못한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필요하다면 엄마가 도울 수도 있어. 김양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의존만 해왔는데 이제는 제 발로 서고 싶어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오후 김양순은 옆집 친구 박영자를 만났어요. 박영자는 커피를 마시며 김양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양순아, 정말 다행이다. 은주가 빨리 들통난 게 천만다행이야. 박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김양순이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 내가 아니었으면 민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의 직감이 빛을 발한 거지. 박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김양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수가 새 사업을 시작한대. 걱정도 되지만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응원해 주려고. 그래, 실패해도 경험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박영자가 말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김양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김양순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양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김양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야? 박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가 구치소에서 나를 만나고 싶대. 김양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박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볼 거야?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아? 아니, 괜찮을 거야. 경찰도 있을 테고. 김양순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녀에게 할 말이 있어. 김양순은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아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서둘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김양순은 긴장된 마음으로 은주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은주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은주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피로한 눈빛, 그리고 말라버린 몸.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 여자를 바라보며 김양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양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양순은 기다렸습니다. 은주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길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마침내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양순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날 만나자고 한 거니? 제가 한 짓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어 김양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법정에서 만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할까봐 미리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김양순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민수 씨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당신을 존경한 적도 없었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강민호와 함께. 왜 그런 삶을 선택한 거니? 김양순이 물었어요.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죠. 그러다 강민호를 만났어요. 그는 제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김양순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알아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특히 민수 씨에게. 김양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나에게 무슨 바람이 있는 거야? 김양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감사라니? 김양순이 놀라 물었어요. 네, 당신은 제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했죠. 당신은 진실을 위해 싸웠고 결국 이겼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김양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은주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길 바라. 하지만 내 아들에게 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야. 알아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다만, 민수 씨에게 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해줄게. 하지만 그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김양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김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은주를 만나고 왔어.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은주요? 왜요? 그 애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김양순이 대답했습니다. 내게 사과의 말을 전해달래.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가 진심이었을까요? 김양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글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구나.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본 것 같기도 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후회할 수는 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은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아, 아들아. 시간이 필요해.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 김양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음 날 민수는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양수는 아들이 에너지를 되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있었죠.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김양순이 커피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이렇게 일에 몰두하는 게 저한테는 치유가 돼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하려는 사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뭔데? 김양순이 물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걸 쉽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양수는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스마트폰 사용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끼거든.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가 첫 번째 테스터가 되어주실래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양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마. 그날부터 김양순과 민수는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어요. 김양수는 노인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조언했고 민수는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일주일 후 은주와 강민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양순과 민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죠. 법정에서 은주를 다시 마주했을 때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연민까지.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민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김은주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언대에 선 김양수는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의 증언은 명확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은주와 강민호의 유죄는 이미 확정적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김양순과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녁 식사를 할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김양수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걸 해볼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김양수는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하는 법이야.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 은주와 강민호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어요. 은주는 1년, 강민호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와 은주의 이혼도 확정되었죠. 이제 김양순과 민수에게는 진정한 새 출발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민수의 노인 IT 교육 사업 실버 디지털은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근 노인복지관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어요. 김양수는 아들의 사업을 돕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수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디지털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 덕분에 어르신들이 훨씬 빨리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김양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같은 노인이니까 서로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해요. 항상 그걸 모르고 살았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민수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 엄마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한 것뿐이야. 김양순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노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잘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구청에서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자를 찾고 있대요. 제가 민수 씨 사업을 추천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박노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내일 구청 담당자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어요. 김양수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은주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녀는 감옥에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을까? 김양수는 마음속으로 은주가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랐어요. 이튿날 민수는 구청 담당자와의 미팅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김양수는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내 프로그램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어머니. 감사해요.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양수는 놀랐지만 기뻤어요. 그래,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좋지. 구청에서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민수의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김양순이 노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큰 호응을 보였어요. 결국 구청은 실버 디지털을 공식 노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재정적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구청을 나오며 민수가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이제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요. 김양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수야. 이제 내 꿈을 이루는 길에 섰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박노인과 이웃 몇 분도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민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민수 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박노인이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김양수는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니? 김양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김양순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은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펜던트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김양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앞으로도 항상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양수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김양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지은 채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김양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더 많은 노인복지관에서 실버 디지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수강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어요. 특히 김양순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양순 씨가 설명하시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도 쉽게 이해가 되네요. 한 수강생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김양순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설명해서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사업이 안정되면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는 게 더 건강해.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버려. 민수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김양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기쁨이야. 그날 저녁 김양수는 우연히 은주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은주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좋은 일이지.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감탄했어요. 나이 들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돼. 미움도 지치게 되고 용서가 때로는 더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지. 김양순이 깊은 지혜를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양순은 용기를 내어 은주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은주에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록 우리가 겪은 일들은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미래에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김양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김양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것보다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한 주가 지나고 은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어머님의 편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어머님의 용서는 너무나 크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정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민수 씨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김은주 드림. 김양수는 은주의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김양수는 은주의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주에게서 온 편지야. 내가 읽어볼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편지를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일까요?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지. 김양순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김양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잖니. 그날 밤 김양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아들은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주에 대한 미움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김양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하고 아픔 속에서도 성장은 이루어지는 법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았어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그것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김양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민수의 실버 디지털 사업은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까지 받게 되었어요. 처음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했던 소규모 수업이 이제는 50개가 넘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죠. 민수는 직원도 10명이나 채용했고 김양수는 노인 디지털 교육 담당 이사라는 공식 직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운 복지관 개강식에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김양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도 있어. 정말요? 어머니도 이제 PPT까지 만드시다니 놀랍네요. 민수가 감탄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배운 실력이지. 이제 나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쇼핑,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만들기까지 할 수 있다니까. 김양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튜브 채널 양순 할머니의 디지털 세상이 1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양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가 스마트폰 다루는 게 신기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댓글 보면 다들 어머니 덕분에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게 됐다고 감사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김양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유튜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 모든 게 은주 사건 이후 시작된 변화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노인복지관 개강식에서 김양수는 특별 강연자로 초대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두려웠어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았죠. 김양순이 말하자 청중들이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제 아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강연까지 하게 됐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노인들이 김양순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중에는 80이 넘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양순 씨 덕분에 저도 이제 손녀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김양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김양순은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개강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김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은주 일이 있은 후로 오히려 우리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때로는 큰 시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어요. 은주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죠. 뉴스에 따르면 은주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를 줄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진심으로 변했길 바랄 뿐이야. 김양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니까.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은주가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녀를 생각해 주시다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나이 들면 미움보다는 이해가 더 쉬워지는 법이야. 김양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 다음 날 아침 김양순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은주였습니다. 김양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님께 저는 어제 출소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은 어머님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머님과 민수 씨에게 준 상처는 결코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용서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은주 드림. 김양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은주가 정말로 변했을까? 과연 진심일까? 하지만 그녀는 믿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으니까요. 무슨 편지예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어요. 김양수는 아들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은주에게서 온 편지야. 읽어봐. 민수는 편지를 천천히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야. 김양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지만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게 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이지.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으니까. 김양순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양순은 가르치는 노인복지관 중 한 곳에서 뜻밖의 재회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봉사자 중에 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눈이 마주쳤고 은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양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은주가 조심스럽게 김양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떠니? 김양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교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김양순은 은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더 진실된 눈빛. 그래, 좋은 일이구나. 민수 씨는 잘 지내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주 잘 지내. 사업도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김양순이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그 소식 들으니 다행이네요.
민수 씨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한다니 기쁘구나. 힘내렴. 김양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둘 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은주에게는 용서받음의 확신을, 김양순에게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안도감을 주었죠. 집에 돌아온 김양순은 민수에게 은주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누구나 변할 기회가 있는 거죠.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와 저 사이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돼. 김양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아직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김양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힘든 시련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죠.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실버 디지털은 이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어요. 민수는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김양순의 유튜브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그녀는 디지털 시니어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김양순이 물었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주택 단지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김양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새 집이에요. 민수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좋지만 어머니는 항상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김양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정원에 들어가 볼래요, 어머니?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햇살이 가득한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정원이 김양순을 맞이했습니다.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이게 다 내가 준비한 거니? 김양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 차례예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양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양수는 지난 삶을 돌아보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며느리 은주와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여정이었고 그 여정의 끝에는 이렇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김양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항상 존재하는 법이더라. 어머니 덕분에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김양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김양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삶이 그녀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까요? 민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래, 아들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김양순이 대답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양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정원의 꽃들이 환하게 피어나는 모습처럼 김양순과 민수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나날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양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나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잘 해낼 거예요. 햇살은 더욱 밝게 빛났고 바람은 더욱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봄날, 김양순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